자, 새롭게 바뀐 3DB 윈도우의 한번 배치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툴바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그 3DB 윈도우의 헤더 그 뷰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밑에 하단에 두 개 툴바와 프로퍼티 항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단축키 T키와 N키로 각각 할당이 되어 있고요. 자, 툴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었으면 사라지고요. 다시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뷰 툴바를 눌러 주셔도 좋고요. 또는 여기 사라진 경우에는 앞에 플러스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오른쪽은 여기 프로퍼티 이렇게 툴바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부분 경계형에 갖다 대시고요.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감춰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감춰져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다시 플러스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좀 더 속성 창을 늘리거나 줄여줘가지고 윈도우의 그런 특별한 그 세팅값 그 폰트들이 글자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툴바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현재 오브젝트 모드 상태인 경우에는 오브젝트 툴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저희 트랜스폼에 관련된 이동, 회전, 크기 조절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보입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트랜슬레이트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큐브가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을 했을 때 그 해당하는 명령어가 종료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그 아웃라이너죠. 리스트 형태로 그 3D 뷰에 그 보이는 오브젝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아웃라이너 창에서 현재 큐브 앞에 있는 아이콘 그 주위가 그 주황색으로 테두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블렌더에서 2.5 버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블렌더에서는 모든 그 실렉션을 오른쪽으로 하게 되어 있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에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주황색으로 활성화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여기 아웃라이너에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램프를 클릭을 했을 때 라이트죠, 광원이 되는 그 부분을 선택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주황색의 테두리가 나타났을 때 그 램프 아이콘이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마우스 커서 큐브에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주변에 테두리가 나타나면서 현재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확인이 될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로테이트 버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시킬 수가 있고요. 스케일 버튼 클릭을 해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없는 명령어입니다. 자주 쓰이는 명령어는 아니고요. 그냥 임시적으로 쓰는 명령어로 보시면 좋고요. 좀 더 정확하게 회전, 이동, 축소, 이러한 부분들 명령어를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 중앙에 보시면 그 3D 그 트랜스폼 매니플레이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지만 클릭을 하셨을 때 매니플레이터 조절자가 나타나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X축이나 Y축이나 Z축으로 이러한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축 방향대로 이동 또는 회전 또는 스케일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에 대한 빠르게 두플리케이트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복제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오브젝트가 따라 움직이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했을 때 새로 이제 생성이 된 그 큐브는 00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브젝트에 관련된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기 오브젝트 가셔가지고 여기 두플리케이트 Shift D 단축키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해도 좋고요. 좀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툴바 오른쪽 왼쪽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오브젝트에 대한 그 각각의 상태는 오브젝트 모드,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텍스, 폴리곤, 버텍스 엣지, 폴리곤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편집 모드, 메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에딧 모드. 에딧 모드가 되게 되는 순간 그 오브젝트 툴이 메시 툴 이름으로 바뀌면서 각각의 이제 상당히 많은 명령어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지브러시와 같은 그 스컬프팅 기능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 명령어를 자, 사용하기 위해서 자, 스컬프팅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고요. 또는 이제 버텍스 페인트 모드 자, 이렇게 오브젝트 나타나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확인이 되죠. 자, 또는 이제 텍스처 페인트 모드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그 모드 상태에 따라 가지고 툴바의 그 구성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요. 이 부분을 꼭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저와 같은 왼쪽에 오브젝트 모드인지 확인을 하시고 자, 큐브인지 확인을 하시고 큐브가 선택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오브젝트 모드인지 선택을 하고 왼쪽에 툴바를 보시게 되면 이제 비로소 저와 같은 오브젝트 툴 그 명령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그 프로퍼티 윈도우는 그 오브젝트에 대한 그 속성 값이 변하는 모습, 로케이션, 위치라든지 로테이션, 회전 그 각도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트랜슬레이트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 항목의 X축, Y축, Z축이 바로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상태가 변하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선택된 오브젝트의 이름 큐브001이라는 이름 상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뷰포트의 설정값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렌즈 카메라의 렌즈 값을 자 10이나 또는 자 이렇게 90 이런 식으로 바꿔줌으로써 좀 더 사실적인 그 실제적인 그 카메라의 그 렌즈의 그 오브젝트 원근감이죠. 원근감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도록 바꿔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그리드도 보이고 있죠. 자, 현재 그 그리드가 16개로 되어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하셔가지고 입력 수치값에다가 자, 10이라고 입력을 주시게 되면 격자 무늬가 자, 10으로 10개로 바뀐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클리핑 상태는 자, 스타트 0부터 엔드 500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 카메라에 그 보여주는 부분부터 이렇게 안 보여주는 부분까지 이렇게 거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기타 타 3D 프로그램들의 그 오브젝트를 임포트 익스포트 했을 때 그 스케일링이 안 맞아 가지고 감춰지거나 보여지지 않거나 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고요. 일단은 이제 가까운 곳은 0.1부터 500까지 선택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항목들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